안녕하세요. 데드매스입니다. 2022년 3월 1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오늘 이제 설명할 내용은 나스닥 실시간 분석이고, 저 같은 케이스는 뭐 따로 책을 보거나,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렇게 배운 건 아니고요. 차트 분석을 그냥 제가 실전 경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선물을 하면서 숏 포지션 잡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캘핑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디서 매수를 잡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처음에는 뭐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분봉이 뭔지도, 일봉, 시간봉, 그 다음에 이제 주봉, 월봉 뭐 이런 게 이제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걸 본다고 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만의 이제 실전 매매를 통해서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우게 됐고, 그리고 이제 배우던 거는 이제 구글이나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찾아보면서 배운 케이스고, 특히 이 차트 분석은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차트를 이렇게 딱 이제 구글 같은 데 보면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캔들의 어떤 특징들을 이제 잡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평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조합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도 뭐 아주 뭐 대단히 분석을 잘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제가 선물하고 이제 한국장은 이제 제가 잘 안 합니다. 한국장은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선물 거래나 이제 좀 변동성이 있는 나스닥, 이제 변동성이 좀 큰 걸 좀 선호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우 같은 케이스는 잘 건들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매매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분석을 뭐 다 믿을 것도 아니고요. 다만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갖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분석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다를까 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참고하실 분만 참고하시면 된다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 3일 정도 이제 제가 안 올린 이유는 뭐냐면, 뭐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어차피 지금 추세나 그런 부분들은 다 이미 제가 1월 초부터 말씀했던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라 뭐 새로운 게 없으니까 뭐 그다지 이제 현재는 뭐 그냥 단타 구간이라 보고 있는 거고, 저 같은 케이스는 단타만 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일반인들은 또 이제 뭐 이 전쟁에 의해서 샀다 팔았다 하니까 또 이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뭐 그게 뭐 전쟁이 뭐 대단한 뭐 이슈는 아니라 보는데, 뭐 남들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이때다 잘됐다 싶어갖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거꾸로 이제 역매매를 하는 것이고, 저 같은 케이스는 어떤 심리를 이용한 게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스캘핑 정도 아주 짧은 단타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하면은 한 시간에 뭐 2개 정도 할 때도 있고, 뭐 자리만 나오면 뭐 2개 정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변동성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또 이제 2개 이상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루에 막 5개, 6개 정도 매매하는 것 같아요. 종목을 계속 바꿔갈 때도 할 때 있고요. 같은 종목 갖고 또 이제 인버스 넣었다가 이제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할 때도 있고, 지금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짧은 변동성을 이용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전쟁이란 큰 소스가 하나 있어서 이 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거꾸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뭐 팔면 저는 거꾸로 사고,
사면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거꾸로 이제 물량을 이제 털고 나오고 이제 그러는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고 일단은 나스닥 오늘은 이제 4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가 평행 채널에 대한 나만의 해석. 요게 이제 왜 사전에 이거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평행 채널을 이제 저는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한다. 뭐 남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은 이걸 갖고 예측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대응을 위한 거다. 어떤 중요한 자리 왔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대응을 하는 거지. 이게 앞으로 이제 우상향이니까 그걸 미리 사전에 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집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하향이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떨어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차트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오를까 내릴까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다만 어떤 큰 추세라는 게 있을 때는, 추세에서는 이제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당연히 그 추세를 따라가지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이제 대하락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대하락장의 추세는 하락입니다. 근데 하락이라 해갖고 뭐 주구장창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어떤 반등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반등이 크기가 꽤 크게 나올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라 했는데 왜 이제 누군가는 이제 왜 오르냐, 이게 하락이냐 오르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까봐. 예. 대세 상승 구간에도 하락이 있습니다. 대세 하락 구간에도 당연히 상승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판에서 어떤 돈 넣기 돈 먹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철저히 이 어떤 차트가 있는 이런 투자판은 이 투자판은 롱과 숏의 게임이라고 봅니다.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캔들이 형성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상승이 되는 조건, 그 다음에 나스닥이 폭락이 되는 조건, 이 4가지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업로드한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잘 참고하시고요.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먼저 나스닥 이제 종합지수입니다. 먼저 이제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나스닥 종합지수 월봉. 일단 월봉상에서는 이제 21일선 터치하고 이제 다시 뚫고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월봉은 이제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시작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뭐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건 결정하겠죠. 내려간다 하면은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어차피 지금 이러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하락이다. 하락의 완성이 이제 된 거고요. 이번 달에 하락 완성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얘가 올라가더라도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쉽지 않을 거고, 내려온다 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제 이런 살짝 평행 채널 이제 하단을 이제 막고,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횡보 정도는 할 거라고 봅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횡보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방향을 정하겠죠. 아래로 내려 꽂는다 하면 여기는 이제 50일선까지 내려올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러면 저는 최대 보고 있는 게 여기는 100일선 월봉상입니다. 월봉상 100일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충분히. 이러면 대략 요때 가격이 한 9,000, 8,000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51선, 주봉 51선을 요거를 이제 저는 믿고라도 치고 내려올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만 이제 언저리에서 나올 겁니다.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대략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 있는 건 이제 200일선이고, 과연 이제 200일선까지 터치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까지 올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100일선까지는 오지 않을까. 최대 오면 100일선까지 터치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보면 주봉으로는 이제 주봉에서 볼 부분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얘가 이제 데드크로스 21일선하고 이제 50일선에 데드크로스가 나오느냐, 요게 이제 관심사고, 일단은 여기 있는 100일선은 이제 한번 터치를 했죠. 여긴 터치 못했지만 이제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왔죠. 100일선을.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러는 내려올 거다. 근데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이번에는 이거랑 어떤 쌍바닥은 갈 거다. 근데 이제 쌍바닥이 이제 무너지는 순간 그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는 200일선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오는데 이런 것처럼 밑꼬리를 쭉 빼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니면 이제 여기처럼 몸통을 걸친 상태에서 이제 밑꼬리를 쭉 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여기 있는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지 이 데드 크로스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될 거고, 주봉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에서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일봉에서는 이제 데드 크로스는 다 떴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100일과 여기 있는 이제 200일선에 이제 데드 크로스가 뜨는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이고, 데드 크로스가 뜨면 얘는 이제 쭉 빠지겠죠, 어느 순간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실 부분은 여기는 21일선입니다. 21일선에서 이제 튕겨 내려왔고, 그 다음에 21일선은 올라섰지만 이제 하루 만에 다시 밀려 내려왔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섰지만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밀려 내려왔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파 시도를 이제 2번 정도 했는데 돌파가 안 돼서 다시 밀렸고, 이번에 이제 다시 21일선을 터치하러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시 밀리면 다시 이격은 요 정도 이격 이상으로 저는 떨어질 거라 봅니다. 이격이 21일선하고, 그런 순간에 여기서는 100과 200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뜰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올릴 생각이 있다 그러면 빨리 여기에 있는 21일선 위에 올라서 줘야 되고, 올라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켜줘야 됩니다. 이제 이 자리를 밀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밀리고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거를 지켜줘야 돼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쪽에서는 횡보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평선, 21일선 이평선 위에서 이런 식으로 노는 형태로. 그러면 이제 좀 상방을 좀 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추세라는 거를 이제 하락 추세. 일단은 1월부터 있었던 그 하락 추세는 벗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추세 반전이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거 있기 전에는 일단은 지금은 대세 하락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볼 부분은, 자, 이제 제가 차트를 좀 켜놓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요선과 요선, 먼저 이제 평행 채널에 대한 거를 좀 한번 얘기를 할게요. 평행 채널이 뭔지 제 생각을 얘기할게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평행 채널이 있죠. 그러면 저점의 시작이고 여기 고점이죠. 여기서 한번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왔지만 돌파 시도, 평행 채널을 돌파 시도 한 거죠. 얘랑 비교할 수 있게 하나 평행 채널을 제가 수평으로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수평으로. 요거로 한번 볼게요. 요거와 요거 평행이 하니까 요 라인으로 볼게요.
이런 뜻이죠. 이 하단에서 이제 위를 자 평행선의 상단을 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쌍바닥이죠. 이런 식으로 하고 살짝 넘어섰지만 이거는 뭐 더블 탑이라고 보여야죠. 이런 것들은. 자, 그렇다면 여기가 1번, 2번이라 하고 여기서 이제 1번, 2번이라 하면 지금 1번이 요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구간 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블 바텀을 생기고 쌍바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상단을 한번 쳤습니다. 그 다음 삐쭉 튀어나왔지만 이거는 뭐 더블 탑이죠. 지금 2번에 해당되는 게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는 이제 더블 탑이라 볼 수가 있죠. 평행 채널에서도 저는 이 부분을 더블 탑으로 봅니다. 그래서 더블 탑을 이제 돌파 못하니 거기서 돌파 못하고 이제 다시 떨어졌죠.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평행 채널 하단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한 대략 한 50%, 이 평행 채널의 한 50% 선에서 이제 살짝 머리 삐끔 내밀고 여기서 좀 비비다가 이제 다시 요거를 바닥을 뚫고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게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행 채널 하단을 뚫고 내려왔지만 몸통은 걸쳤어요. 몸통. 일봉상 몸통을 걸쳤기 때문에 얘도 그렇다면 몸통이 걸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평행 채널 이탈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이거는 그냥 얘도 어떤 평행 채널 하단을 찍고 올라왔구나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만약에 여기를 한번 다시 시도하러 와야겠죠. 당연히 와야 되는 겁니다. 추세를 바꾸려면. 그렇다면 여기도 이제 여기가 세 번째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얘가 돌파를 하느냐? 저는 이제 여기서 돌파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 그렇다면 얘가 한번 떨어지고 다시 여기 바닥을 뭐 찍고 이거 밑꼬리 내리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몸통에 걸쳐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자리를 이제 왔을 때 이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일단 요거는 이제 무효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더블 탑.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이거를 뚫고 갈 겁니다. 뚫는데 전 고점까지는 넘어서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뭐냐 이제 여기가 이제 3번 4번이잖아요. 그 다음 3번 됐고 여기가 그래서 지금은 이 하단을 몸통을 내리던 그런 부분은 그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상승을 볼 때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지만 얘가 이제 여기를 상승이라 하면 여기를 뚫고 여기를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 상승이 될 겁니다. 이게 4번.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근데 4번에서 맞고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저는 쭉 내려간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더블탑. 그래서 지금 요 3, 4번에 대한 모습을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1, 2번은 완성이 됐고 그럼 3, 4번 3, 4번에 대한 걸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부분이. 아니면 이제 3번에서 여기서 실패를 하고 여기서 무너뜨리고 그냥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3번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3번에 요런 4번에 요런 그다음에 3번이 더 유력하다 보고요. 저 같은 케이스는 자 여기 제가 생각하는 평행 채널입니다. 그래서 평행 채널이 뭐 이렇게 생겼던 우상향이든 우하향이든 아니면 수평이든 저는 다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제 기준은 다 같다. 저는 이거 더블탑으로 본다. 더블탑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얘와 마찬가지로. 자, 근데 우상향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고점이 높아지죠? 근데 이제 우하향일 때,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면, 고점이 낮아지죠? 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얘가
상승의 개념이 있다 하면 적어도 여기는 뚫고 올라가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는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차트 분석은 예측 매매가 아니라 대응을 위한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중요 자리가 오면 매수를 잡아보라 했죠. 계속 잡아보셔야 된다. 중요 자리에서는. 중요 자리에서도 예를 들면 매수를 못 잡는데 그럼 어디서 잡을 데가 없죠. 그러면 중요 자리라는 데서 매수를 잡아야지 수익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빠지면 이제 손절 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오른다 그러면 이제 오르났을 때 잡죠. 지금 이제 3거래일 동안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승하니까 막 잡고 있습니다. 곧 떨어질 텐데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이 시작됐다 그러면 그런 데는 웬만하면 잡지 마시고요. 물론 자리가 좋은 자리 있다면 잡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짧게 가야 돼요. 이제 굉장히 짧게 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잡았다,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 잡았다 하면 좀 볼 수가 있죠. 반등이 좀 나올 거니까. 여기서 뭐 반등 이렇게 주고 빠지진 않을 테니까. 빠져도 여기서 손절 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데서는 반등이 좀 나온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도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왔죠. 빠져도 내 본절까지 안 오면 내가 버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여기는 좀 이제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막 이런 데서 잡아버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상방보다는 하방이 더 크단 말이죠.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서 자꾸 손절을 곧바로 쳐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데는 차라리 잡지를 마시고 이럴 때는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관망. 이런 부분은. 이런 자리에서는 인버스 잡기도 좀 애매합니다. 차라리 이런 데서 롱보다는 이제 인버스가 낫죠. 숏이 나은 거지. 어차피 이거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자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추격 매매를 자리 보면서 하시되 아무 데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이제 여기서는 일단 요 구간은 상승이잖아요. 이 상승이지만 이 상승장에서도 누구는 물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 상승이 되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여기 자주색이죠. 좀 붉은색 계열이 제가 볼 때는 일단 붉은색이 이 상단이 여기 좀 적어놨지만 대략적인 가격대는 여기 써놨습니다. 이 평행 채널인데 이 평행 채널 여기 상단은 요 가격대, 그다음 하단은 요 가격대. 잘 안 보이네. 상단은 요 가격대고 하단은 이 가격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단 있죠? 이 가격대 제가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때 대하락장이 이제 하락이 시작됐을 때 이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하락을 이제 막은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제가 보고, 이 지지선은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지지선은. 여기는 요거보다는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자리라고 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뭐냐, 나중에 이 자리가 무너지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면 일단은 그 아래로 쫙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하락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될 라인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의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거지만 이 하락의 멈춘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또 하나 보면 상승을 위해서 이제 상승이 이제 되는 조건은 뭐냐면, 그렇다면 상승을 위해서 반드시 이제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하락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락, 즉 이거는 폭락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폭락이 되는 조건은 이 자리를 확실히 이탈할 때 폭락의 신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이 되는 조건은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 이때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시도한 자리가 있고
두 번 시도한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리고 이 더블탑을 맞고 여기 시작점까지 깨고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을 걸쳤죠. 이건 몸통이 걸쳤으니까 얘는 확실한 이탈은 아닙니다. 몸통 걸쳤으니까.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 하락을 막아준 자리가 어디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어디서 막혔냐면 이 자리에서 막힌 거예요. 이 자리에서 두 번이나 더블탑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밀린 거죠. 여기서. 근데 시작했던 자리 이하까지 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만약에 상승을 하겠다 하면 이 자리는 넘어서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상승을 하겠다 하면 이 자리는 물론 이제 몸통으로 걸쳐서 살짝 밑꼬리 내릴 수는 있지만 이 자리를 무너뜨리면 상승은 끝났다. 거꾸로 뭐냐면 이제 또 하나 이 자리를 돌파 못하고 또 여기서 맞으면 이제 얘는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상승을 바라본다 하면 이 자리, 그 자리가 14,517.95죠. 대략 이 자리는 반드시 넘어서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대하락의 시작이 여기였거든요. 이 자리였어요. 대하락의 시작이 요거기 때문에 요 라인도 엄청 강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자리는 넘어서줘야 된다. 상승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할 라인이 있죠. 이 자리만 일단 잘 돌파해서 잘 지지가 받으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 자리가 또 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또 모릅니다.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이것도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 저는 이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자리, 이 가격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얻어맞고 뭐 이제 반등 주고 올라가고 여기 한번 시도하겠죠. 아니면 머리 빼꼼 내밀고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몸통이 확실하게 이탈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해도 얘는 이쪽 라인에서 쪽에서는 이제 대략 이 라인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횡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횡보를 하게 되면 이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내려오더라도 요거 해봤자 밑꼬리 정도,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번에 돌파를 못해도 한두 번은 시도하게 될 겁니다. 한 번, 일단 여기도 한 번 정도 시도, 여기 이제 확인. 이 라인도 중요하다 했으니까 여기도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 밀리고, 어차피 여기도 이제 평행 채널인데 이 평행 채널을 해도 여기 있는 중앙선 있죠? 50%. 이 평행 채널과 이 평행선의 중앙 50% 선. 요거까지는 쉽게 밀려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밀리면은 이제 거의 바닥을 아래로 좀 간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대략 이런 식으로 뭔가 시도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내리 꽂을 건지 아니면 이거를 올려줄 건지 거기에서 이제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저는 이제 그래서 박스권이다. 현재 지금 박스권에 있다. 나스닥이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부분은.
그래서 뭐 상승이 되는 조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하락이 이제 나스닥의 폭락이죠. 이제 이건 하락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폭락입니다. 지금보다 떨어진 것보다 100 이상의 이제 폭락이 올 거라 보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만큼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얘가 뭐 어디서 이제 뭐 반등을 뭐 한다 해도 이 이제 하단을 깨는 순간에, 특히 이제 저는 이 하단을 깨는 순간에 이만큼 이상의 이제 하방이 열려 있다. 그 이상 정도는 열려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상승을 못 한다면 이런 조건입니다. 상승을 못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상승을 한다 해도 그렇게 넉넉치는 그렇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얘가 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지지받고 본다 해도 여기에 강력한 저항 있고, 이것도 뭐 지지받고 해도 여기 이제 이게 시작이었단 말이죠. 이 대하락의 시작이 여기서 출발했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온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또 얘가 어떻게 갈지, 여기서 이제 맞고 또 빠질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돌파를 해줄지, 돌파해 준다면 여기서는 지금은 이제 어설픈 돌파는 어차피 다 더블 탑입니다. 지금 아까 평행선을 말씀드렸지만은 얘가 돌파할 생각이 있다 하면 여기까지 와줘야 되겠죠, 대략.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파해서 이제 지지받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채널을 가면 되겠죠. 그게 거의 이제 뭐 대략 이게 딱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17,000 이상, 18,000은 넘어줘야 된다는 거죠. 한 17,500 이상은 가줘야 이제 새로운 채널에서 상승을 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저는 이게 아니면 이제 저는 얘가 만도 깬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매매를 하셔야 됩니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당장에 지금 여기서 50 라인에 이게 딱 걸쳐서 저항 받고 있습니다. 저항 받고 있으면 대략 제가 볼 때는 나스닥 종합으로 보면 한 요 정도, 얼마 정도 될까요? 현재 자리에서 만 2, 3% 한번 이제 조정받고, 최근에 뭐 3거래일 내내 올랐잖아요. 그러면 뭐 2, 3% 정도 이제 한번 2.2 내지 2.5% 정도 한번 조정 얻어맞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전고 뚫고 뭐 하면은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단타하신다 하면 짧게 지금 2%짜리 1%짜리 이런 거 있죠. 나스닥 기준으로 요거의 변동을 이제 먹는 거죠. 요 변동을 우리가 이제 수익으로 만들어야죠.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3배짜리도 이거의 대상이 되겠죠. 3배짜리면 여기다가 대략 곱하기 3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자체가 3배짜리의 어떤 변동성을 갖는 것들이 이제 중소형주죠. 얘는 자체 이제
이것들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시총이 작으니까. 그렇다면 거의 효과는 3배, 현재로서는 3배 정도의 효과는 무조건 있죠. 얘는 3배 효과는 충분히 있죠. 그 이상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상태라면.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에서 괜찮은 자리, 그 다음에 3배짜리에서 좀 괜찮은 거, 이런 거를 잡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거꾸로 지금 현재에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TQQQ 이런 거는 안 좋죠. 이거는 수익률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수익률이 잘 안 나와요. 이런 자리에서는. 왜 지금 1, 2%에서 지금 요거에서 놀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TQQQ는 이왕 3배 할 것 같으면 버리세요. 이거는 TQQQ는 지금 굳이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수익률도 안 나오는 거 잡고. 그러면 이제 3배짜리에서 이제 뭐가 있을까? 이제 저런 거죠. 지금 잡히는 것들은 이제 저거죠. 이제 불주 이런 거, SOXL, 그 다음에 FNGU, 그 다음에 LABU, 라브, 그 다음에 이제 오일주, 그게 뭐죠? NRGU, NRGU인가 5일주 있습니다. 3배짜리.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여기랑 관련된 이제 인버스, 이제 이런 거 갖고 3배짜리는 이제 운영하면 되는 거고, 너무 크게 보지 말고요. 짧게 보면서 추세상 이거 내일도 좀 갈 것 같다면 뭐 다음부터 이제 지켜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중소형주에서 자리 괜찮은 것들, 변동성 큰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잡고 가는 거죠.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그냥 당일 매매만 하는 편이라 지금은 굉장히 짧게 갑니다. 굉장히 짧게. 그래서 당일 매매로 하고 오버나이트 잘 안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른 대응을 하면, 빠른 대응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박스권의 특징이거든요. 박스권은 이제 수익 내기가 좋습니다. 이게 수익 내기가 좋아요. 박스권은. 상방과 하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매매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거라 저도 시간을 좀 많이 뭐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선물 거래가 이제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제가 이제 좀 매매를 좀 타이밍을 놓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 찍을 때는 매매를 멈추기도 애매하죠. 이제 들어간 물량들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동영상이 이제 잘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이제 만들기가 좀 벅차죠. 저 입장에서는 좀 이제 부담이 좀 가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올리는 편인데, 좀 지켜봐야죠. 일단은 좀, 어차피 저도 이제 이 올리는 의도가 일단은 이제 구독자 수가 좀 늘어서 제가 하는 분석이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는 이제 그게 구독자로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이. 혹시 이제 제가 보다가 이제 이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제 매매에만 이제 좀 전념하고, 이제 동영상 올리는 거는 일단 이제 자제를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좀 한두 달 정도 좀 더 지켜보면서 이제 한번 구독자가 이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된다 하면 많은 좀 홍보 좀 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더 이제 더 좋은 정보들을 개별 종목 같은 것도 이제 분석하고 매수 타점 같은 거, 매도 타점을 좀 더 이제 좀 저도 좀 재미있게 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